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경상북도 대표단이 캄퐁톰주와 우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새마을 사업부터 의료, 교육, 문화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 부지 조성을 위한 기초 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8월 초 착수 보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 범위가 넓어집니다.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됩니다. 박남서 영주시장이 민선 8기 최대 성과로 베어링 국가산단 최종 승인과 영주댐 준공 등을 꼽았습니다. 후반기 시정 운영 각오를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통상 교류 확대 등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경상북도 대표단이 캄퐁톰주와 우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 일행은 지난 27일 캄퐁톰주와 우호 교류 협정서를 체결하고 새마을 사업, 의료봉사, 교육과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28일에는 경북 지역 특산품 수출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K푸드 페스티벌을 열고 과일과 음료, 홍게간장, 떡볶이, 조미김 등을 포함한 경상북도 내 16개 시군 31개사 100여 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 부지 조성을 위한 기초 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지난 2022년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기부대 양여심의 국방부 합의각서 체결 절차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용역은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 실시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8월 초에 착수 보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부지 조성 공사에 드는 비용이 약 3조 원에 달하는 만큼 드론을 활용한 측량 기술과 빌딩 정보 모델링 등 스마트 건설 설계 기술을 적용해 공사비를 줄이고 건설 기간을 단축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 범위가 넓어집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은 학교를 포함해 30m 이내로 확대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학교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50m 이내인 절대 보호구역 역시 계속해서 금연구역으로 유지됩니다. 영주시는 현수막과 SNS 등을 통해 금연구역 확대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나면서 각 지자체가 목표로 삼았던 주요 과제들 역시 하나씩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박남서 영주시장은 무엇보다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나씩 지켜나가고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영주시가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대표 분야는 경제와 관광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부재와 부족한 관광 인프라가 큰 걸림돌이었는데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유치와 영주댐 준공으로 해결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영주시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제 모델과 관광산업의 키트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민선 8기 영주시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것은 단연 베어링 국가산단 최종 승인입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베어링이 중요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발전 가능성 역시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국가산단으로 연간 76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4,7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오는 9월에 착공하는데 가장 큰 과제는 기업 유치입니다. 박 시장은 전국의 우수한 기업을 직접 방문하며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며 베어링 특화 산업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영주댐 준공도 지역 수건을 해결한 대표 성과로 꼽힙니다. 본댐 완공 이후 7년 만에 준공 승인을 받으며 댐 주변 관광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영주시는 용마루 공원 일대에 야간 조명을 갖추고 패러글라이딩을 비롯한 각종 레포츠 시설과 숙박 시설을 조성하는 등 영주댐 주변을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박 시장은 베어링 국가산단과 영주댐 관광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와 영주댐의 성공은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 증가로 연결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 밖에도 시가 전액 출자하는 유통회사를 설립해 지역 특산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등 시 경제의 근간인 농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 북구에서 신탁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에게 징역 5년형이 내려졌다는 소식과 대구시가 뒤늦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 9대 대구시의회 들어 대구시장을 대상으로 대면 질문보다 서면 질문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뉴스 짚어봅니다. 끝으로 경북에서 최근 2달 동안 온열 질환자 73명이 발생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네, 대구 북구에서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보증금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임대인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기 보기 어려운 점들을 참작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북구에서 무자본으로 다세대 주택을 지은 후 채무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후에도 본인이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서 17가구 39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15억 5천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또 대구시는 뒤늦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등을 미뤄왔던 대구시가 뒤늦게 센터 개설을 포함해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21일 대구시는 전세 사기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9월 초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생활 안정 지원금도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책을 발표해서 대구시의회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6일 이영애 대구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피해자 지원 예산과 지원 사업은 전혀 없으며 단순히 형식적으로 연락사무소 역할만 수행했다고 대구시를 비판했습니다. 네, 대구시의회가 9대 의회 들어서는 시정 질문을 서면으로 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9대 대구시의회가 전반기 2년 동안 실시한 시정 질문 중 72%를 서면으로 진행한 걸로 확인됩니다. 10건 중 7건을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직접 출석시켜 묻기보다 서면으로 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7대 의회가 전반기 시정 질문 중 9.1%만 서면으로 했고 8대 의회는 11.9%를 서면으로 한 걸 고려하면 9대 의회 들어 급증한 셈입니다. 시정 질문이 방송을 통해 중계되기 때문에 대면으로 질문하는 걸 시의원들이 선호해 왔다라는 걸 고려하면 의아한 결과인데요. 의회 내부에선 홍준표 시장의 답변 태도 때문이란 원인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을 상대로 의원들이 직접 질문하는 걸 꺼리면서 제대로 된 시정 견제가 가능한가에 우려가 제기됩니다.
네, 끝으로 연일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북 지역의 온열 질환자 발생 현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2달 동안의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에서 많은 열사병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파악된 온열 질환자는 추정 사망자 3명을 포함해 614명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43명이 발생했고 경북이 7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에서도 구미와 포항에서 각 15명, 14명이 발생해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59명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23.7%가량 더 많이 발생한 것이어서 폭염 대비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과거 발생 현황을 보면 온열 질환자는 주로 7월 말부터 8월 초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이번 주 건강 취약계층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서가 절정을 맞았지만 동해안은 독성 해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마다 쏘임 피해가 잇따르며 조업 차질과 그물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 전역에 해파리 주의특보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정치망 어선이 그물을 들어 올리자 물고기 대신 해파리가 가득합니다. 그물 속을 헤집어 겨우 물고기 몇 마리를 찾았지만 뜰채로 건져 올리는 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조업을 망친 어민들은 해파리 때문에 애써 잡은 물고기까지 다시 방류하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해파리가 많다 보면 고기들이 살지를 못하니까 일단 들어오는 양 자체도 적고, 그리고 해파리가 감게 되면 고기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가 좀 많죠. 어민들은 조업 차질은 물론이고 그물이 찢어지는 피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서 절정기를 맞은 동해안 해수욕장들도 해파리떼로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 수상안전요원들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해파리를 걷어내는데 성인 몸통만 하다 보니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과 다르게 수온 상승 때문에 해파리들 양이, 원래는 이 독성 해파리가 없었었는데 최근에 독성 해파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뜰채에 담긴 해파리는 백사장 한쪽으로 옮겨지는데 작업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됩니다. 조금 전 인명 구조요원들이 포획한 대형 해파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둥근 몸체에 촉수가 나 있는데 길이는 50cm가 넘습니다. 최근 동해안에 급증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나 보름달 물해파리 모두 독성이 강한 게 특징. 불과 10여일 만에 강원도 동해안에서만 220건이 넘는 해파리 쏘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촉수가 닿았을 때 진짜 바늘로 계속 찌르는 느낌이 나가지고 엄청 따가웠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중국 남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동중국해의 영양염류가 증가하면서 대형 해파리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해파리떼가 강한 동안난류를 타고 강원도 동해안까지 밀려드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에, 23일에는 강원도 동해안까지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경우에는 개체 크기가 커서 차단망은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개체에서 분비된 점액 물질이나 일부 절단된 개체의 조각에도 쐐기세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쏘임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물속에서 해파리를 발견하면 일단 물 밖으로 피한 뒤 신고하고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즉시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안동의 대표 여름 물축제인 스페스타와 연계한 2024 안동 K-팝 콘서트가 지난 27일 성이호구 앞 낙동강변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에이핑크, QWER, BO 등 K-팝 스타들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